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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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정말 이 방송 새우젓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짜죠? 네, 별창들, 법방들 보다가 이건 좀 법을 위반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은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중대 발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내일 아버지 병문안으로 고향에 가는데 또 전날에 또 사고가 터집니다. 개그맨 최군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한 현역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병무청에서 소송 담당자가 상고 이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내용을 빼서 심리조차 못하고 기각됐다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소송만 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 병무청 소송 담당자들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내용을 빠뜨려서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못하고 기각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병무청에서는 애초 이 소송에서 이길 생각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커에 보도된 단독 기사, 제일 먼저 기사가 떴죠. 최군 현역 입영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해. 개그맨 최군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영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2월 23일 종국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병무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이 개그맨 최군, 최우람에 대해서 내린 3급 현역 입영 처분은 취소되었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반드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시켜야 했었는데 그거를 포함 안 시켜서 심리조차 못하고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병무청이죠. 그러나 병무청에 따르면 이 판결로 서울지방병무청이 내린
3급 현역 이병 처분이 취소된 것이지 현역병 면제나 병역 면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다시 신체 검사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항소심에서 병무청 소송 담당자가 제출한 병무청이 제대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했다는 입증 자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불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 이거 항소심이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심은 제대로 자료 수집이나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소송하다가 패배하고 항소심에서 막 항의가 빗발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판사가 1심에서 하지 왜 항소심에서 다 이러냐 다 기각하니까 이제 결국은 지고 상고심에서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건지 상고를 했는데 상고 이유서를 졌다위로 해가지고 심리도 못하고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번 소송은 병무청이 최군에게 졌다. 진 이유는 너무 실수를 많이 했고 허점이 많고 제대로 1심에서 재판을 못했다. 대응을 소송 담당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대비한 철저하게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병무청의 허점을 제대로 지적한 최군의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은 상고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욕먹을까봐 항소도 마찬가지고 상고도 마찬가지. 1심이 워낙 개패했기 때문에 그냥 1심이 아주 준비 못해가지고 허벌나게 그냥 완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 욕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소하고 상고했는데 제대로 대응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거죠. 제대로 이기려고 하면 유승준 소송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지금. 유승준 해외 동포 그 비자 발급 왜 안 해주냐 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엄청나게 공들여가지고 지금 항소심까지 승소했지 않습니까? 같은 날에 발표됐어요. 같은 날에. 아이러니하게 오늘 1월 23일 날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패소.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유승준의 반만 병무청에서 신경을 썼어도 1심에서 이런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소송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화내봐야 소용도 없고. 자, 그러면 요 소송에 대해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네, 정리 또 할 때는 유정리죠. 네. 제가 임방계래 미리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시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청담동 유 선생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코능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소송의 핵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틀만 보면 됩니다. 내용 안 봐도 돼요. 자, 내용이 뭡니까? 최군이 원래 1급을 받았습니다. 현역 1급 판정을 받았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훈련소에 갔는데 입대 몇 달 전에 정신과를 3일 동안 갔다 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 치료받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근데 웬만한 사람은 안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듭니다. 왜냐? 3일 갔다 왔으니까 그냥 좀 많이 심경이 힘들고 해가지고 갔다 왔으니까 저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도 안 들었으니까 들으려고 할 때. 그래서 대부분은 안 드는데 두세 사람쯤 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따로 군의관하고 얘기를 하고 참고 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나가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을지 결정을 합니다. 최군은 손을 들었고 저 몇 달 전에 입대 몇 달 앞두고 정신과 3일 받았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럼 본인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나왔겠죠. 나와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현역 3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현역 3급. 근데 이제 거기서 최군이 브레이크를 걸죠. 분명히 법적인 자문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 병역법을 다 탈탈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군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역법을 탈탈탈 털어보니까 군에서 신체검사, 심리검사를 할 때 심리검사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겁니다. 근데 병무청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발견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 그게 인정된 거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서? 그건 병무청이 잘못한 거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저한테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최군이 소송을 겁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 1심은 몇 달 동안 진행됐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엄정화도 몰랐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엄정화의 몰라만 들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소송 정보는 공개되지 않나 보도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근데 몇 달 동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최군은 뭐 주변에 안 알렸다. 이게 뭐 개인적인 내용이 뭐 알릴 필요가 있었냐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최군은 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시청자들한테 공지를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프라이버시고 개인적인 병역 소송인데 왜 알려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몇 년으로 돌아갑니다. 자,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 역사를 할 때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아까 그 방송 전에 언급을 해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신 분들은 공부 좀 하시는 분이에요. 자, 최군이 그 전에 소송 전에 거짓말을 합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사례가 없는 공식적인 방송에서 군대를 안 갔다 왔고 현역 입영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왔다고 빅뱅에 거짓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파장이 컸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감론 을박이 있었죠. 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개인 정보기 때문에 야 갔다 왔겠지. 아니야,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안 갔다 왔어. 그런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막 싸웁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고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최군은 침묵하고. 그래서 누가 있느냐? 유기자가 있죠. 뉴스 커뮤니티의 유기자가 병무청의 병역조사팀을 아주 치밀하게 또 합니다. 공인이지 않느냐? 뭐 어디가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역 입영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계속 하다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캐시백 정립을 하죠. 이것만 알려주겠다. 개그맨 최우람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맞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 기사를 씁니다. 최군 거짓말했다. 네. 거기 때부터 저는 이제 최군의 미움을 저는 안 미워해요. 진짜 진심입니다. 저는 안 미워요. 지금 만나서 술까지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상대방이 싫어서 그러지.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사를 씁니다. 폭로를 합니다. 난리가 났죠. 야, 유신이 병무청 확인해가지고 맞단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입장을 밝혀라. 이리 오너라.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해 최군이 2012년 5월 29일 오후 6시 38분에 공지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군대 관련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그 변명이 되는 것도 없이 쿨하게 사과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과거 인터넷 방송 도중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오해와 의혹을 살만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방송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이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배기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며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병역기 피해 의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지만 어렵지만 꼭 국방의 의무를 문제없이 다하겠습니다. 쿤TV와 최군을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송에 임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히 두 번의 지금까지 연예인의 그런 사례가 없었던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1급인데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두 번이나 공식 방송에서 했습니다. 개인 방송에서 문제인데 공식 방송 IMBC 손바닥 TV에서 박명수와 진행하는 방송 그리고 하나는 LG 관련된 뭐 CF 촬영 관련된 그 탤런트 여성 탤런트와 같이 진행하는 방송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더 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치료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1급일 때는 2급, 3급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이 나왔는데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병무청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겠죠. 그 하자는 상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간단하게 진행됐던 문제점이었을 겁니다. 그럼 반드시 개선이 돼야죠. 근데 3급이 나왔는데 소송을 걸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상급 나오면 가겠죠. 근데 상급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냥 상급 나오고 받아들이면 가면 되는데 3급이라는 등급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상급이 나오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퀘스천이 나오면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군이 3급 현역 판정에 대한 불만이 시작이 돼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문제가 있는데 왜 상급을 하냐.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찾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절차적인 속마음이야 뭐 본인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뭘 밝혔어야 되느냐. 시청자들한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중대 발표를.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그래서 사과를 했고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검을 받는 과정에서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한 심리검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건 절차상의 하자고 저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신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내서 만약에 그 결과에 존중을 하고 만약에 병무청이 잘못된 게 인정되면 저는 정당한 공정한 병역법에 의거한 심리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건 퍼펙트리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병무청이 신검을 하는데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병역법에 의거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전에 자기가 군 관련해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밝히고 저는 공정한 다시 일단 행정소송의 판결에 승복하고 만약에 다시 공정한 재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검을 받게 되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배신감을 느낀 것은 그 소송을 숨겼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이고야 히릿 발렌티노님 팝콘 2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숨겼다는 거예요. 그게 배신감입니다. 이전에 많은 시청자 애청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2번이나 거짓말하는 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또 뭐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본인의 약속을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겠다. 그걸 믿고 사람들은 봐준 거죠. 그걸 조건으로. 근데 1심 그거에 대한 그 소송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했단 말이죠. 작년 2016년 3월 28일인가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침묵했고 아무도 몰랐고 그때 최군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시청자가 애청자가 분노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병무청이 이건 잘못한 거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소송하고 공정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라고 발표만 했어도 이런 분노와 배신감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봅시다. 병무청이 잘못했어요. 지금 상고심 하는데 법적 그 구성 요건도 갖추지 않아가지고 기각돼 버렸습니다. 심의도 못해가지고 1심 개판, 항소심 개판, 상고심은 아예 자기들이 자포자기 포기해버렸어요. 제대로 상고이유서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법률적으로 그냥 기각시켜버렸어요. 심의도 안 하고 대법원에서. 뭐 이따위로 쓰냐 이라고. 어디서? 병무청에서 병무청 소송 담당자가 세금으로 돈 받고 병역에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서울 고등 검찰청의 서울 고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상고 이유서조차 제대로 못 쓰는 그 병무청을 저는 조금도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소송에 한해서는 최군이 이겼고 병무청은 완패했습니다. 왜? 안일하게 1심 대응하고
제대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심지어 대법원 상고에서는 상고 이유서 제대로 설치해 못해가지고 서류 문제 때문에 기각돼 버렸습니다. 이걸 누구로 원망해요? 저는 병무청에 수백 기가의 자료를 줬습니다. 많은 자료를 갖다 줬어요. 믿어야 되니까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의혹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전말 이제 설명이 됐겠고 나중에 더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뭐 논란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소송으로 병무청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네. 소송에 문제가 있었네. 소송도 제대로 못하고. 자, 카카오TV 빠른 퀵서비스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병무청이 현역 3급 현역 처분을 할 때 심리검사를 병역법에 의해서 절차를 제대로 못했다. 이게 행정소송에서 인정돼서 취소됐다. 그렇다면 의혹이 해결됐냐고요? 자, 최고는 기뻐합니다. 방지해놓고. 자,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혹은 해결된 건가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최근에 재검을 할 때 절차적인 하자가 있던 것만 확인된 겁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의혹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의혹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전에도 밝혔습니다만, 첫 번째, 사람이 이번 뭐 재판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사람이 남자가 현역 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 조직 생활이나 그런 단체 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양극성 정동 장애가 심한데 그 소송 기간 그 기간 동안 엄청난 활동, 아프리카 TV에서 대상을 2번 받고 최우수상을 1번 받고 지상파 케이블 온게임넷에도 코너를 거의 1년 넘게 했죠. 예, 그 다음에 뭐 리포터도 하고 라디오 고정 출연에 아프리카 TV 공식 행사 MC는 싹쓸이 했죠. 공식 방송들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그렇게 아픈데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소송 중이고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게 최고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나 19년째 방송했지만 그 기간에 최근 스케줄을 내가 했으면 난 죽었다. 나 뭐 촛불 집회 하루만 밤 가서 하루만 가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제 체력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죽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자, 탁구 선수예요. 탁구 선수인데 두 손이 다 다쳤어요. 엄청 심각하게 다쳤다고 기사가 떴어. 근데 그 기간 세계 선수권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 2개가 다쳤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막 스매싱 막 탁구공이 막 탁구 무슨 네트를 뚫고 나가고 막 탁구 뭐 막 한 번 치면 상대방은 뭐가 날아갔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포츠 기자들이 아니 그때 논란이 있을 때 막 뭐 안 좋은 있고 논란이 있을 때 자기는 두 손이 다쳐서 그렇게 못한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성적은 세계 최고야. 사상 최고야 자기의. 그러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합리적인 의심을.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아프고 치료를 입원 치료나 이걸 받는데도 안 나아지고 있는 기간에 최고의 수익과 최고의 스케줄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제가 유사한 사례를 얘기했었죠. 어떤 뭐 아이돌 출신 가수가 뭐가 보인다 뭔다 뭐 조현증인가 뭔가 해가지고 의사한테 속여가지고 받아가지고는 뭐 공익인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검사가 조사해보니 검찰 그 측근의 제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뭐 다 해외 막 팬사인회 갔다 오고 막 수익활동 활발하게 하다 걸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치료받고 그런 기간인데 어떻게 최고의 웬만한 BJ는 그런 실적을 낼 수가 없어. 내가 보면 역대급이에요. 최고는. 내가 MC로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군 문제만 아니면 최고다. 인간관계나 예의나 극찬을 했던 사람이에요. 군대 문제만 아니면. 그래서 나는 안타까움을 몇 번이나 표시했고 그냥 군대를 좀 치료를 제대로 받고 갔다 오는 게 더 이득 아니냐. 앞으로 살 인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아파서
현역의 조직 생활이나 단체 생활 못할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역대급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억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까지 챙겨주고 거의 자주 술 먹고 그 다음에 파트너 BJ로서 공식 방송 MC 싹쓸이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그게 일단은 저는 아직 그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고요. 뭐 의사 진단서가 어땠든 간에. 자, 두 번째가 또 하나가 체크가 돼야 되겠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약 먹고 그랬겠지. 약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신체적인 아픔을 치료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약을 바르도 하기도 뭐 꼬매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럼 정신적인 질환은 뭐냐면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이 강화돼서 의사의 처방 외에는 의사의 결재가 없으면 사인이 없으면 한 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불법적으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빼오면 중죄입니다. 그거는 약사법 위반을 포함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약 관련된. 자,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약을 먹고 활동한 거다. 그 양극성 정동장의 약은 그 약을 먹으면 억눌러 주는 겁니다. 감정을. 그러면 들떠가지고 안 들떠도 기분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막대 먹은 BJ쇼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으면 이게 짜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BJ들의 막대 먹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약 기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그 무슨 정신질환이 맨날 나타나냐? 그게 오히려 약점이죠. 자, 어떤 분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야, 정신질환이 맨날 나타나는 게 아니야. 스케줄이 정신질환을 피해서 잡아주나요? 공식 행사인데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몇 주 전에 잡힌 행사인데 그러면 그 질환이 왔어요. 그럼 컨트롤하나? 약을 먹으면 다운되고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은 좀 넣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의혹은 그 현역 생활에 집단이나 단체 생활을 하기도 조직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그 조직 생활이 힘들어요? 나는 최군처럼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수길 대표가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정함을 사진으로 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세상에 서비스회사 코스닥 상장사의 와튼스쿨 나와가지고 서울대 출신인 대표와 양아들이라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안 친한 BJ가 없어요. 뭐 진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BJ들도 만나면 다 인사해주고 악수하고 그렇게 조직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챙겨주고 철구 영구정지 됐을 때 그 다시 복귀하는데 얼마나 힘을 써줬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혹은 뭐냐? 자, 두 번째 의혹은 뭐냐? 그게 또 핵심이죠. 두 번째 의혹이. 저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제가 잘못된 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가 뭐냐? 과연 치료에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유아인 있잖아요. 유아인 그렇게 까이고 욕먹고 박사모한테 막 고발당하고 막 그러면서도 유아인 골종양 투병 사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촬영 중에 다쳤다라고 얘기했죠. 본인의 치부고 본인이 그걸 굳이 밝혀가지고 병역을 이렇게 면제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 싫어서 오해를 하니까. 근데 지금 골종양 투병 사실 밝혀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유아인은 그걸 공개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때요? 미안해 유아인. 그렇죠? 유아인은 자기의 골종양도 숨겨가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물론 촬영 계속 자기 직업이니까 그걸 한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자기는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연예인과 공인으로서의 자세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프더라도. 그럼 과연 최고는 치료를 열심히 했는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전 또 제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최군이 글을 또 올립니다. 군대 관련된 입장을 또 올립니다. 아주 뇌 속에 쏙쏙 들어오죠. 자, 군대 입장 2016년 4월 5일 15시 33분에 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의 감정 결과, 그러니까 이제 그 약 10일간 입원해서 정밀 신체의 감정을 받습니다. 소송 중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감정 결과가 퀘스천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알고 있고요. 조울증. 약물 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 장애 등의 진단 변명을 받았고 감정 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등 이거는 양극성 정동장애니까 자, 여기서 핵심해야 될 게 약물 남용입니다. 자, 손진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물 남용이에요. 약물 남용은 불법입니다. 약물을 남용하는 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약물을 의사가 정해준 정량을 먹지 않고 남용하는 것은 이건 불법 요소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밝혔습니다, 진단을. 근데 이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뭐 약물 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제3자가 고발을 해야 수사가 들어가는 거고, 자, 과연 해당 재판 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 재검을 받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는가? 첫째, 엄청난 스케줄. 자, 양극성 정동장애나 저 인격장애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피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왜냐면 몸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게 되면 악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리한 스케줄이나 무리한 그 영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좋을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독감에 걸렸는데 밤새서 일하고 막 나이트 가서 춤추고 이러면은 악화되겠죠. 그 얘기랑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약물 남용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약을 먹으면 향정신성 그러니까 이 치료제가 먹으면 좀 우울해지고 이게 되니까 약을 안 먹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약을 안 먹다가 너무 이제 악화되면은 그걸 한꺼번에 먹은 게 아닌가라는 이거는 저희가 그 심평원 건강심사평가원 그 박사님 의학 박사님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양극성 정동장애나 이런 질병이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이걸 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약물 남용에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을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다운이 되니까 일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또 기분이 좀 좋은데 이렇게 다운되니까 잘 안 먹게 된다. 그러면 그걸 하다가 나중에 악화됐을 경우에 갑자기 먹게 되면 그 약물 남용이 된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물 남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할지 안 할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소송이 이제 끝났으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복무 환경의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난 저 진단을 한 의사가 미워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저 의사한테 CD를 한 장 구워서 보내려고요. 심수봉의 미워요. 예, 의사가 미워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을 저렇게 저런 진단을 낼 수가 있는가라는 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세 가지 의혹, 해결되지 않은 의혹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자면 이 세 번째 의혹은 뭔가? 세 번째 의혹은 뭔가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까먹었어요, 지금.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 있나요? 아까 제가 초반에 1시간 반 브리핑을 할 때 세 번째 의혹 혹시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아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핵심인데 사실 세 번째는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왜 공개하지 못했는가? 네, 자기가
2012년도에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큰 잘못을 했고 거짓말을 해서 그건 큰 죄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언제인지 몰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 소송을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시청자들한테 투명하게 알렸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그거 세 가지. 아까 앞전에 얘기를 했어가지고 저는 잠깐 깜빡했었는데 그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그걸 사람들이 사과하는 대신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대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조건이었는데 그 소송을 병무청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자 내가 이 소송을 한 이유는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심리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 난 억울하다. 공정하게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소송을 거는 것이고 절대로 병역과 면제와 병역을 기피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공정한 신체 검사를 한다면 나는 그걸 철저하게 제대로 받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 공지 이 몇 줄이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같이 논란도 하고 뭐 10,000명을 고소하네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필요가 전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호불호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그걸 행동으로 입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그 발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공정한 신체 검사를 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청자들에게 천명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쉴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소송을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소송이 2016년 3월 28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흘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건 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만약에 이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추정이 되는데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고 근데 이게 공론화됐어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군의 군 관련 의혹은 최군이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것부터 시작을 했고 또 중간에 군대 다녀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삼청교육대 말동이라는 비하 발언 이게 또 불을 지폈고 그러니까 최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에라도 공지를 올려야 된다. 제가 아까 정답을 올렸죠. 자, 제가 미리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 소송은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심리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병무청에게 공정한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바라고 그 제대로 된 그런 거라면 그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약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다음 재검이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입원 치료,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음주도 하지 않겠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만 몇 줄 들어가면 저도 더 이상 대놓고 이거는 의혹이 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시민단체 대표나 기자로서의 활동은 하겠죠.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습니다. 신검이 이루어진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명히 병무청도 제대로 하겠죠. 이번에는 욕 봐가지고 소송 졌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었으니까 또다시 신체검사 그 이전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리하게 아주 베스트로 준비를 하겠죠. 제가 아까 강추했던 거는 하버드 의학 교수님, 하버드 의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옥스포드 뭐 이런 아니면 뭐 저기 동경대 아니면 저기 그 베이징 대학교 이런 의사를 한 3-4분 불러다가 하면은 더 이상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분들은 청탁도 안 돼요. 누가 청탁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분으로 모셔오는 게 어떤가라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의사도 여러 명으로 한 명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논란이 됐으니까 그 박원순 서울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박주신 검신 그 검사 재검사를 소송한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치부, 개인의 그 엑스레이 찍고 그런 과정을 검사가 다 따라다녔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단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원순 그걸 다시 재검에다 아무리 지랄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그것도 이명박 정권 하에 이명박 그 치하의 검사가 그 다음에 언론사 보수 언론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사가 따라다니면서 엑스레이 찍고 다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감시 안 했겠어요? 보수 언론이? 화장실 가는 것부터 다 따라했겠지. 거의 오지명 작전으로 너 방구만 껴봐. 너 예? 그다음에 옆에 또 박영규 기자 정말 자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조사전까지 움직이지 마. 그래서 그다음에 또 선우 용료가 있었겠고 뭐야 의심가 어디 가지마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도 꼬투리가 못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그맨 최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병무청 담당자가 그건 고발을 해야 된대요. 검사가 해야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완벽하게 밝혀지는 거니까 가장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검사와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가 참관을 하고 저기 박원순 그 아들처럼 그래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금수강사님 쿠키 1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누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클린 UCC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지금 고발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미리. 근데 병무청에서 나중에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일단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게 뭐 최종적으로 뭐 병역이나 군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왜? 최군이 재검받을 때 그 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있어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최군이 이게 그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서 병무청에 승소를 했더라도 풀리지 않는 의혹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신과 클린 UCC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풀이법을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개고생을 해가지고 힘든데도 국회까지 가가지고 정식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방위원회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최군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남은 것은 병무청의 공정한 신체 검사, 요거를 이제 요구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는 승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병무청에 이햇살님 이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방송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병무청을 상대로 지금 아까 국방위에서 통과된 하필이면 오늘이 무슨 날인가 봐요. 자, 최군 행정소송 승소 오늘 어제 결정 났죠? 어제 유승준 그 비자 패소했죠? 국방위에서 통과된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병역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병역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장 등에 대한 병적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연예인 및 체육인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납세 의무자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자녀 등을 별도 관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자, 이제 이게 국방이 통과했거든요. 조만간 본회의 통과할 거예요. 국방이 통과했으면 이제 법사위에서 이게 뭐 문제 삼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연예인 스포츠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공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에 대한 소송도 검토를 하고 면담 요청도 해가지고 병무청에 대한 압박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법이 통과되면 또 강력하게 병무청에 항의해가지고 그 연예인과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되겠고 세 번째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제가 뭐 최근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몇 달 전에. 고소 사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1심 승소 기사를 쓰면서 유명 커뮤니티의 내용, 그러니까 연역을 첨부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악의적으로 유포시켰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뭐 그 유명 커뮤니티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이나 첨부 보도를 하거든요, 언론사에서. 근데 저희가 쓴 글이 아니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 처음에 쓴 그 사람도 따로 있고, 그게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최군이 입장을 표명 안 했을 며칠 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연역을 첨부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유포시켰다라고 지금 고소가 당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러니까 최군이 정신과 치료를 언제부터 받았느냐 그 시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군이 2012년도에 사과문 올린 것대로 저 훈련소 가서 군의관의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약 6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근데 이제 고소를 하면서 본인이 밝힌 거예요, 처음으로. 뭐냐면 자기는 군 입대 몇 달 전에 정신과에 3일 동안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있는데 유신이 거짓말을 했다. 자, 스텔라 K님 쿠키 한 개 감사드리고요. 유신님 마리테로 언제 나와요? 하고 사장님 쿠키 한 개 있으면 이따가 저기 팬 미팅을 따로 하고요. 고래에서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발언을 한 계기가 제가 이제 코너를 하면서 시청자분이 브로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근거 없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최군 편을 들어주다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할 때도 참 그런 거예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 녹취록을 보면 상대방 시청자가 자꾸 브로커 얘기를 해가지고 그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전에 정신과를 다녔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니까 최군이 발표한 거에 대해 그 훈련소 갔다 와서 약 6년 동안 치료받았다고 본인이 사과문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뭐 어떻게 뭐 수사기관에서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받았고 증거자료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거는 이제 제가 저는 투명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저는 어떤 입장이고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쓰지도 만들지도 않은 건데 제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고, 저도 사실 또 억울한 점이 뭐냐면 제가 2016년 작년 3월 말쯤에 그러니까 28일 날 기사가 나오고 그 말일쯤에 최군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론 제가 기사를 바로 안 쓰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책임입니까? 라면서 쿠키 10개를 선물해 주셨네요. 자, 아무튼 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작년 2016년 3월 말에 최군한테 입장을 듣기 위해서 반론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안 받나 보다 하고 있더니 연락이 왔어서 제가 마침 샤워할 때.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다시 하니까 또 안 받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내가 샤워하고 있었네. 못 받았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음성도 남기고.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최군이 몇 달 전에 작년 말인가 홍대 방송 야외 방송을 하고 나서 갑자기 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자꾸 합의해달라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때 입장 발표를 했는데 나는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합의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기사화됐어요. ESR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게
BJN이라는 매체에 기사화됐어요. 저에 대한 거라고 아니면 누가 봐도 내가 알만한 내가 거기 BJN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표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반론 기사를 쓰겠다. 반론권을 보장해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사진까지 내가 챙겨줘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내가 대표 기자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뭐 내부 회의를 해가지고 삭제했대요. 말이 돼요? 삭제 요청을 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언론사를 6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데 내부 회의로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합의해달라고 귀찮게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고소도 안 당했었고 아니 3월 말에 무슨 고소를 당합니까? 그 이후에 고소를 당한 거지. 그래서 그게 억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유명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제가 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포시켰다. 이것도 허위사실이고요. 예. 그 글은 중앙일보 기사 나오고 나서 저희 기사보다 더 앞서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그 1심 그 행정소송 최군 승소 기사를 쓰기 전에 이미 유명 커뮤니티에 다 퍼진 거고요. 예. 근데 저희가 그걸 써가지고 기사를 써가지고 유포시켰다는 거는 분명한 그거는 허위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선동했다. 참 이게 저는 의혹이 있다.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탄원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제보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최군 방송방에 가서 테러를 하고 군대 가라고 도배하라를 하라. 욕을 해라. 가족들을 비하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유명 웹툰이나 기사에다가 최군 군대 가라 이런 댓글을 쓰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아고라에서 서명받고 법원에 탄원서나 자료 제출하고 그게 도대체 뭐가 선동입니까? 그건 우리나라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과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탄원서를 자기가 뭔데 제출하느냐. 할 수 있으니까 받아줬죠. 법원에서. 예.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받아줘요. 그걸 인용할지 안 할지 그거를 참고할지 안 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자료 제출 이시우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때도 재판부에 탄원서나 제출하면 다 받아줘요. 거기 기록이 됩니다. 누가 제출. 제출하는 데는 뭐 검사만 해라, 변호사만 해라 그런 게 없어요. 원고 피고만 해라 이런 게 없다고요. 제3자도 얼마든지 탄원서나 진정서 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공개재판주의입니다. 공판주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서 최군을 욕해라. 무슨 방송을 방해해라.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최군이 채팅창을 얼리고 야외 방송을 기피하게 되고 그게 과연 유신 책임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게 과연 유신 책임이냐? 그건 최군의 원죄입니다. 자신이 2012년도에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2번이나 한 거. 그 논란이 있을 때 솔직하게 밝히지 않은 거. 그 원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명, 책임 아직 안 졌다는 거. 그거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됐을 때 비로소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최군이 시청자나 애청자들을 뭐 법적인 고소나 아니면 뭐 비난이나 이런 걸로 대응했던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송진우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최군이 방송에서 발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만 모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고소 못해서 저는 항의 못해서 가만히 참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기자로서 시민단체 대표로서 반드시 좀 의혹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시청자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의혹은 해결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발표를 하고요. 채팅창에 일단 1부, 2부로 나눠서 전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으니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꺽쇠해가지고 가로하고 질문 가로 닫고 몇 개만 받고, 그리고 그 차단 풀어달라고 요청하실 거면 1개 10개 하지 마시고 100개씩 쏘세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질문하실 분 잠깐 받겠습니다. 1부 마감하기 전에. 그리고 병무청 그 5천만 원 소송비요. 그걸 최군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5천만 원 소송가라고 있는 건데 그 5천만 원 중에 그 소송 비용 있잖아요. 뭐 입원하고 뭐하고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그 기준이 있답니다. 정부에. 예, 그걸 다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야 5천만 원 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5천만 원에서 실제 그 소송을 하면서 실비로 쓰인 비용 다 제외하고 정부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소송 비용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체크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승소했다는 건가요? 이번 승소는 3급 현역 입영 취소만 된 겁니다. 처분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군 관련해서 군대를 가네 안 가네 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나 이제 나중에 재검을 받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 왜냐면은 그 사법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진단서와 함께 신검할 때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싸우지 마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사전 연락 없으면 그건 뭐 오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유승준은 출입국 관련이라 병무청 담당이 아닐 텐데 왜 자꾸 병무청이 유승준 연관이 있다고 하세요? 군 기피 의혹은 똑같잖아요. 예, 유승준도 그러니까 소송을 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니까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네, 그 의사까지는 못 봐가지고 그 뭐 정부 부처는 다르더라도 정부인 건 똑같습니다. 결국은 병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을 뭐 병무청 소송 담당자가 하느냐 법무부 담당자가 하느냐 무슨 그쪽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고요. 정부고 그다음에 병역 관련된 문제로서는 동일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소송 담당만 부서가 다른 것이고 아니 타방송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최군에 관련된 거는 이 방에는 왜 이렇게 M생들이 많아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지금 제가 카카오TV 1위예요? 운영자님! 스타 PD 줘! 내놔! 네. 600명 카카오TV에서 670명 기록했으니까 이제 스타 PD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스타 PD 내놔야 될 거든. 이런 고품격. 자, 질문 얘기해 주세요. 전화는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유신님, 제가 유신님 사람, 뭔 소리야. 개수작 떨고. 자, 일단 1부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2부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최군 관련 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어떠한 반론도 다 받겠습니다. 당사자가 전화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잠시 2부에서 시청자 의견 받겠습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중대발표 1부 브리핑 여기서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050-2323-5549번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별도 요금 없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문 뉴커 전화번호입니다.